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시사 정치 이슈를 술술 풀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 오늘은 그제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법조계 시사논계 서정국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서정국 변호사 모신 이유는 제가 그저께 정가 뒷담화 시간에서 윤석열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느냐, 이것을 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사법적인 시각에서 보충이 제가 놓친 부분을 좀 보충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두 가지죠.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탄핵에 대한 책임, 하나는 보수 정권 수사에 대한 책임, 두 가지인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는 아사리판이기 때문이라는 이런 이야기들, 뭐 흙탕물, 또 뭐 돗대기 시장, 진중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래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도 있지만, 막상 국민의힘에 윤석열이 들어가고 나면은 어떤 뭐 탄핵 책임론까지 나오지가 않는 상황이죠. 뭐 수사 책임론인데, 수사 책임론은 벌써 김용판 의원이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탄핵 책임론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 아주 화끈하게 이 문제를 한번 정말 허심탄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5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나? 윤석열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특검에서 과잉 수사를 했느냐? 윤석열은 박근혜 형집행정지를 반대했느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무리에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충견이었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까? 윤석열은 보수정권 수사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까? 자, 이 문제입니다. 우선 먼저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까? 저는 정가 뒷담화 시간에 그저께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이 어떤 실질적인, 직접적인 탄핵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은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책임은 있다. 그 말씀 드렸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은 이제 직접 책임이 없다. 네, 탄핵에 책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는 이제 왜 그러냐면 날짜를 잘 봐야 돼요. 날짜가 이제 탄핵이 국회 의결된 거는 이거는 이제 2016년 12월 9일이죠. 그렇죠. 2016년에 12월 9일. 12월 9일에 그리고 이제 가결됐죠. 그리고 헌재를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헌재 넘어갔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박영수 특검 있죠. 박영수 특검은 이제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한참 뒤에 2016년 12월 21일 12월 21일 출범했거든요. 출범했죠. 거기에 이제 수사팀장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는 순간에 대부분 이제 탄핵은 90% 거의 분위기상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헌재 재판관들 있죠. 이분들이 워낙, 저는 한마디로요, 재판관들에게 법과 원칙, 정과 팩트보다는 촛불에 좀 놀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위협을 느껴서 그때 막 경호까지 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재판관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핵에 대해서는요, 가장 책임이 큰 거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이제 좌파 시민단체, 이게 제일 처음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김무성, 유승민 등 저희 보수파 중에서도 탄핵에 찬성한 소위 탄핵 오적 있잖아요. 권성동까지. 이게 두 번째 책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임은 헌재 재판관들. 이런 이게 법관으로서 영심에 따라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책임. 그리고 마지막 한다면 이제 박영수 특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탄핵에는 직접 영향을 준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직접적인 책임은 거의 없다. 탄핵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책임 없다. 윤석열 책임 없다. 그런데 저는 약간 간접 책임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물론 직접 책임은 없죠. 국회에서 의결되는 과정에서는 윤석열은 대전 고검 검사였어요. 그때 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책임은 없지만, 자,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가 21일날 시작됩니다. 12월 21일. 그런데 그때마다 이 박영수 특검에서 특징이 하나가 대국민 보고라는 것을 특검법 조항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규철 특검보 공보 담당 거의 매일 브리핑을 했거든요. 브리핑을 하면서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를 막 했습니다. 국민 알 권리 보장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때 당시 특검이 헌재의 박근혜 탄핵 심리에 우리가 협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 이야기하고 뭐 보안 손님들이 청와대에 출입했다든가 경제적 공동체 최순실 박근혜 이야기도 하고 박근혜가 안종범에게 삼성 승계를 뭐
그 도라고 지시를 했다. 세월호 7시간 수사까지 그때만 했죠. 예. 자, 이런 상황이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론 재판 비슷하게 흘러갔으면 헌재 책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헌재 재판관의 책임이 있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도록 특검이 그쪽에 분위기를 조성해 준 그 책임은 저는 좀 있다고 보는데. 저도 이제 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제가 말한 것도 이게 직접 책임의 순서, 예. 직접적인 책임 1순위는 예. 가짜뉴스 퍼뜨린 민노총이나 자포단체들, 예. 촛불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촛불 혁명이 아니라 저는 쿠데타라 보는데 그 세력.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김무성, 유승민 등 저희 보수 내 탄핵 오적들. 네. 그다음에 그 헌재 재판관.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네. 박영수 특검의 책임이 있죠. 네. 금방 조금 전에 그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수사 과정을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피의사실 공표 이거는 이제 그냥 무조건 했죠. 그렇죠. 악의적으로 이게 매일 브리핑 했잖아요. 매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론을 악화시킨 건 맞고요. 네. 근데 그런 간접 책임은 있고. 네. 근데 그때도 책임은 저는 이게 박영수 특검, 네. 그다음에 이규철 특검보 네.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크지. 뭐 윤석열 수사팀장이 브리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게 저는 박영수 특검이나 이규철 특검보의 책임이 크고 상대적으로 이게 좀 낮다는 거죠. 아주 책임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저하고 이게 그 생각은 똑같은 것입니다. 저도 이게 간접 책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윤석열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 1, 2, 3, 4팀이 있습니다. 4팀장이었거든요. 그렇죠. 4팀장은 대기업과 또 대기업 그 어떤 작업 문제, 그 뇌물 문제를 조사를 했는데 또 총괄 수사팀장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거 우병우, 김기춘 것도 전부 다 했는데 그 윤석열이 총괄을 했지만 본인은 그냥 원칙대로 수사팀장이니까 수사를 한 것이고 그 수사 내용을 외부에 공표를 해서 탄핵 여론을 조성을 한 거는 특검팀 전체의 몫이라는 거죠. 그는 이제 박영수 특검이 당연히 책임이 제일 큰 거죠. 특검이 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규철 그 당시에 뭐 옷 잘 입는다고 그분들이 대구 선배예요. 대구 선배입니다. 그때 그 매일 이 뭐 드레스 뭐 옷이 바뀌어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브리핑이 잘못이고 그 브리핑을 시킨 거는 박영수잖아. 따라서 저는 이제 그런 책임이 윤석열보다 좀 더 크다. 윤석열은 이제 팀장으로서 수사를 한 거니까 그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박영수 그 특검을 그때 추천했던 사람이 그때 그 당시 여당은 빠졌습니다. 그 당시 여당은 이제 그 박근혜 정권에서 여당은 지금 국민의힘 계열이죠. 그 추천 과정에서 특검 추천 과정에서 빠지고 야당끼리 했어요. 여당은 그때 그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안 했는데 그때 박영수를 추천한 사람이 박지원이라고 그래요. 박지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그런 보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좀 정치색이 좀 입혀지지 않았나 박영수 특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 박영수 특검이 뭐 역대 특검 중에 가장 이 성과를 많이 낸 거 아니냐. 뭐 대통령도 하고 이제 삼성그룹의 이재용도 잡아였고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김기춘 이런 이제 그때는 평판이 그 당시는 좋았지만 저는 이게 그 세월이 지나면요. 이게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오히려 이제 그때 박영수 특검에 대해 비판 여론도 많습니다. 과연 이게 피고인의 인권들은 어떻게 됐냐? 지금 이게 그 당시에 인권이 지켜졌습니까? 지금 이게 조국이나 정경심 보십시오. 지금 이게 포토라인이 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포토라인 다 세우고 날마다 이게 피의사를 공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게 복귀해 보면요, 그 당시에 상당히 저는 무리한 수사가 많았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무리한 수사하고 또 그 특검은 원래 어떤 특정 사건을 딱 정해서 하는데 그 특검 법안에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최순실 그 게이트를 수사를 하면서 인지한 사건을 또 할 수 있다고 하니 세월호 7시간을 넣어버렸죠. 그 세월호 7시간도 별도 수사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월호 7시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확인된 게 없잖아요. 확인된 게 없는데 계속 이렇게 흘리니까는 이렇게 어떤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돼 갔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대국민 보고라는 것이 특검 법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쫙 하라는 이건 없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박영수가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신문 칼럼도 쓴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내부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뭐냐면 이게 그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냐. 대표적인 게 세월호도 있지만 블랙리스트입니다. 블랙리스트가 특검 몇 호에 있느냐. 그렇죠. 그게 어디 있냐? 특검이 수사 대상이 블랙리스트 있잖아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그래서 이게 김기춘 실장이 그때 관할 고등법원에
소송까지 냈잖아요. 범위를 벗어났다고.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다시 한번 냉정하게 과연 이게 그때 특검이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수사했느냐, 아니면 이게 권한을 벗어나서 월권을 했느냐, 이 부분에 따져볼 필요 있다고 해요. 청와대 비선 진료도 있었죠. 그렇죠. 청와대 비선 진료 이런 것도 원래는 특검에서 벗어났는데 그냥 인지한 사건을 너무 강범위하게 적용을 하니 이것저것 막 세월호 7시간까지 다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자, 그래서 일단 탄핵에 대해서는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탄핵에 직접 책임은 없다, 윤석열이. 그러면은 좌파, 그 다음에 김무성, 유세민, 현재 재판관, 그 다음에 특검 순서고, 특검 안에서도 윤석열은 오직 수사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전체 100이라면 한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윤석열에게. 솔직히 탄핵에 대해서는요, 저도 책임이 있다 봐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반성하는 게, 옛날에 이거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었을 때, 고연무라는 학자가요, 천하 흥망 필부 유책, 천하가 흥하고 망하는 데는 필부 일개 백성도 책임이 있다 있거든요. 그때 보수가 괴멸되면서 탄핵됐죠. 저도 이게 보수 패널을 자처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쏘갔어요. 국민도 쏘고 저도 쏘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 저도 이게 최순실이 뭐 엄청나게 최소은 씨가 국정농단 한 거로 봤지만 지금 이게 드러난 게 뭐 있습니까? 따라서 뭐 책임이 저도 있다고 본다면 근데 물론 저보다는 윤석열 크겠죠. 수사팀장 했으니. 그래서 저는 뭐 점수로 이게 100에 얼마 이거보다는 하여튼 이 순서로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좌파단체 김무성, 유승민, 헌재 다음에 그다음에 특검인데 특검도 그 안에서도 낮기 때문에 안에서도 특검 안에서는 박영수, 이철규 이런 순서고 이규철 이런 순서고 좀 낮기 때문에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은 그렇고 그 보수정권 수사인데 수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최순실 국정개입 보도가 태블릿 공개되면서 나오고 나서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구성이 됐죠. 검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 그 특수본 본부장을 해서 수사를 해서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다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특검으로 넘어가서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 2, 3, 4팀이 구성이 돼서 전방위적으로 막 국정의 모든 부분을 다 팠죠. 팠고 그것을 일일이 다 브리핑을 하고 했는데 자 그럼 특검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피의사실 이거는 별개로 하고 이 윤석열의 수사 특검에서 윤석열의 수사가 좀 과잉수사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 없나요? 저는 이제 과잉수사했다 봐요. 과잉수사는 했다 봐요. 탄핵 책임을 떠나서. 그런데 어떤 수사가 과잉이냐? 조금 전에 그 본부장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이제 검찰에서 일기 특수본이 있고, 그 다음에 특검으로 갔다가 나중에 특검이 임기가 만료가 됐죠. 그때 황교안 대표가 연장 안 해줬죠. 그래서 이제 2기 특수본이 왔잖아요. 근데 2기 특수본하고 특검은 비슷하니까 결국에 1기 특수본에서 보면요. 1기 특수본에서는 혐의가 직권남용 하고 이제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였습니다.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있잖아요. 이게 한 8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혐의가요. 크게 보면 5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근데 그게 저는 대부분 과잉으로 보는 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과잉 수사했다고 보는 게요. 첫째는 이제 이 부분은 윤석열의 책임이 직접 있는데 저는 삼성 뇌물수사 이거는 이제 과잉으로 봐요. 지금도요. 이재용은 저희 특검이 구속시킨 거죠. 그렇죠.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기각돼서 한 번은 두 번째 구속할 때는 윤석열이가 직접 공판검사로 나갔어요. 실질 심사할 때. 첫 번째 안 나가 기각되니까 윤석열이가 두 번째 직접 나갔어요. 근데 저는 작심을 하고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삼성 뇌물이 저는 왜 과잉이냐? 이게 바로 포괄적 현황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 이걸로 이게 엮은 거거든요. 포괄적 현황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삼성이 승계되는데 이재용한테 누가 시비 걸어요? 오늘 상속 며칠 전에 했지만 이서진, 이부진 어머니 아무도 경영구 도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재용이가 뭘 부탁해가 승계받으려고 포괄적 현황이라는 우리가 포괄적 현황 이게 말이 안 돼요. 법률적으로 이게 구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묵시적 청탁. 이거는 이제 궁의 관심법이죠. 궁의 관심법이잖아. 이걸 청탁해서 승마 지원을 해줬다. 그것도 이게 말의 소유권이 안 넘어간 거예요. 그냥 정유랑을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엄마가 내 말처럼 타라 했지만 실제 내 말이 아니잖아요. 내 말처럼 타라는 거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저는 소유권도 삼성에 있고요. 그리고 정유라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공동체 가족도 아니잖아요. 네. 처음엔 딸이라고 가짜뉴스 했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까지 막 나왔죠. 예. 저는 성마협회에다가 지원해 준 게 그때 그 성마협회 그 전무가 문제. 전무가 알력에서 다른 선수들이 돌아오니까 정유라 혼자 남다 보니까 혼자 성마 지원을 받았는데 이걸 뇌물로 다 엮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정이 구속되고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나중이지만 제2기 특수본에서 예.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삼성의 그 성마 지원을 뇌물로 엮은 거는 첫째 이 과잉이다. 가인이다. 그리고 하나. 예. 두 번째 예.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는 이게 특검의 범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블랙리스트 뭐냐면 이게 그 보세요. 화이트리스트하고 두 개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 김어준, 주진우 지금요 또는 이게 김재동 그것도 이게 화이트리스트. 방송 꽤 차는 게 화이트리스트예요. 화이트리스트죠. 예. 그다음에 본부장님도 지금 이게 TV조선 빼고 다 잘리잖아. 이게 블랙리스트예요. 아니 종편은 그런데 예. 제가 딱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그러니까. 가장 황당했던 거는 제가 대구 KBS를 거의 10년 동안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아니 지금 정권이 훨씬 심한데 예. 그럼 이게 리스트만 없으면 마음대로 자르고 막 이래 됩니까? 예. 오히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너무 좌파 쪽으로 기울어진 걸 좀 바로 잡으려고 예. 뭐 리스트는 있은지 없은지 그 밑에 사람 만드는지 모르지만 예.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나 다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뭐 관리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정권 차원에서 관리한 건 아니죠. 따라서 저는 이게 블랙리스트도 과잉 수사다. 수사가인은 있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맞네요, 수사가인. 세 번째 세월호. 예, 세월호. 이거는 조사거리가 됩니까? 그렇죠. 아무도 아니 지금 이게 뭐 제천에 없어요. 화재 사고부터 이게 지금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은데 그 문재인이 다 불러 조사합니까? 몇 시간 동안? 그때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 군한테 총살 당했잖아요. 예. 그때 문재인이 자고 있었나요? 지금 이게 조사 다 하자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따라서 저는 세월호 7시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조사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선 진료. 네. 이게 수사거리가 됩니까? 비싸. 아니 이게 피곤하면 좀 이게 그렇잖아요. 마사지도 받고 그럼요. 이게 무슨 이게 그 당시는 뭐 엄청나게 성형 시술을 했니 말도 안 되는 게 가짜 뉴스를 공격했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지금 같으면 이게 이런 수사 하겠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특검이 그 당시에 이게 너무 여론에 예. 특히 촛불 여론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영합해가지고 너무 탈탈 털어버리. 그것도 이게 그 내용도 과잉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게 절차 있잖아요. 네. 뭐 인권 절차가 전혀 안 거치죠. 네. 막 아무데나 이게 그 포트라이 세우고 네. 또 이게 수시로 피해자를 공표하고 네. 이런 게 전부 다 과잉 수사가 아닌가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검 수사 다른 건 놔두고 윤석열의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나요? 저는요. 네. 저는 이게 그 특검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거보다는 예. 좀 이게 전체적으로 유감이 있다. 그다음에 피해자 인권 보호에 철저하지 못한 점이 좀 있었다. 이런 이 정도는 이게 그 유감 표명을 하고요. 총괄적 유감 표명. 총괄적으로 좀 이게 유감 표명을 하면서 그리고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4년 이상 네. 최장 이게 수감된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네. 그리고 이게 내가 만약에 나중에라도 대통령이 되면 박 대통령이 사면은 꼭 하겠다. 네. 요 정도까지. 예. 뭐 구체적으로 뭘 어디 잘못해가 사과하라. 이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네 가지 아까 네 가지 포괄적으로 가행 이게 수사. 유감하면서 예. 네 가지 가행 수사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예. 예, 그렇죠. 좀 이게 포괄적으로 네. 약간 인권 보호 미흡한 점이 있었고 네. 이런 이제 그 유감 표명하면서 네. 그다음에 그 안타까움 네. 최장 수감은 너무 안타깝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사면은 꼭 돼야 된다. 예. 이 정도는 이게 표명하면 네. 저는 좋지 않을기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때 근데 그 특검이 그 6월 28일 날 이재용을 비롯해서 1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그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지금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못했죠. 대면 조사 하다가 녹음 문제 이거 가지고 신랑이 하다가 결국 못하고 그리고 기소도 하지 않고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다 이렇게만 하고 다시 검찰로 넘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기에서는 주로 이 특검이 수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딱 계속 수사를 이어간 것이죠. 그렇죠. 이어가면서 그 다음에 헌재에서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고 3월 21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로 또 출석을 해요. 이게 2기 거기에 출석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월 31일에
그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구속영장 구속을 했고 4월 17일에 박근혜 구속 기소 이까지 이어갔는데 예. 자 이때까지는 지금 그 윤석열은 없습니다. 다시 예. 없지만은 이 수사가 결국은 윤석열이 수사했던 것이 그대로 넘어간 거잖아요. 넘어갔는데 예. 저는 이제 그때 이영렬 있잖아요. 네. 중앙지검장인데 그 특수본의 이제 그 본부장 책임자죠. 네. 이영렬이가 이제 이거 좀 비겁하다 봐요. 어. 왜냐하면 이게 이영렬이가 처음에 검사장 할 때요. 네. 이 사건이 처음 터진 거는 그 전에 2016년 10월달 처음 터질 때는요. 네. 그냥 형사 8부로 배정했어요. 아. 형사 8부니까 별거인 것처럼 권력 눈치를 봤죠. 고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형사 8부로. 네. 네. 근데 여론이 좀 나빠지니까 이제 일기 특수본을 만들었잖아. 아 예. 그렇죠? 예. 그때도 이게 뇌물 같은 건 안 했잖아요. 네. 아까처럼 직권남용 비밀 누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검 박영수 특검이 넘겨오니까 네. 그만 이게 이영렬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죽은 권력이 되니까 네. 오히려 이게 더 저는 잔인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더 이게 물론 이게 특검에서 뭐 90% 이상은 다 이게 밑바닥 깔아왔죠. 깔아왔지만 그렇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거는 이영렬 특수본 아닙니까? 이때라도 좀 이게 진실되게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뇌물 증거가 없다든지 제대로 이게 좀 수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수사를 형식적으로 하면서 그대로 이게 특검에 따라서 그대로 이게 기소해버렸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영렬이가 만찬하다가 100만 원짜리 하나 주다가 그렇죠. 김영란법으로 시달리고 뭐 그랬죠. 그게 저는 업부라 보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너무 이영렬이가 권력이 살아있느냐 죽은 따라서 눈치 보다가 그대로 이게 그 특검을 추종해버린 이런 게 잘못이 있다. 이래 저는 비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영렬 그때 검사장이 뭐 자기 검찰총장 이야기도 그때 나왔었는데 그 결국은 안 됐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017년에 그래서 4월 17일에 구속 기소가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소가 되고 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합니다. 하고 윤석열이 다시 짠하고 나타나죠. 특검에서 빠졌다가 다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딱 영전이 되는데 2018년 1월 4일에 검찰이 박근혜 추가 기소합니다.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문제로. 그렇죠. 그 다음에 2월 1일에 다시 공천 개입으로 또 추가 기소를 해요. 그런데 추가 기소를 할 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중앙지검 특수 3부가 양석조, 그 다음에 한동훈 3차장이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라인에서 지휘를 해서 이 국정원 특활비 또 공천개입 추가 기소를 했죠. 그러면서 2월 27일에 검찰이 1심에서 30년을 구형을 합니다. 1185억 원하고. 이때 구형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서울지검 3차장. 그리고 그 위에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 있었죠. 이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수사는 이런 건 특배몰이 수사인데 그러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이명박 수사, 그 다음에 양승태 수사까지 해서 그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의 윤석열 수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이제 그 아주 저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주 과잉 수사고 저는 잘못된 수사로 단언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특검에 같이 나간 게 그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입니다. 한동훈이 그때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국정원 수사는요. 한동훈이 같은 수사 사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국정원 수사는요. 이거는 역대 뭐 더 잘하겠지만 청와대 몇십 년 출입하셨으니까 본부장님이 역대 이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있죠. 이게 청와대에서 좀 이게 전용에 쓴 게 없습니까? 그때도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과거 사례도 뭐 진보 정권에서도 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게 물론 이제 예산 규정 같은 걸 어기설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게 뇌물은 아니잖아요. 박 대통령은 역대 그런 관행이 있는 걸 알고 일부 이게 받아서 공적으로 써라 이랬지. 박 대통령이 사적으로 쓴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박 대통령이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뭐 혼자 계신데. 따라서 저는 기존의 관행인데 이걸 이게 뇌물로 엮어버린 거 있잖아요. 이건 아주 잘못됐고요. 더 황당한 게 공천개입 수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2년이 확정돼가 못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만 아니면 이게 구속기간 만료로 진작 풀리나서요. 아, 그렇죠. 지금 이게 공천개입 2년 받는 바람에 기결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내 못 놓잖아요. 자, 그럼 이게 역대 어느 대통령이 총선할 때 공천에 관심 없는 사람 있어요? 그때 아마 여론조사 대구 지역에 그 친박을 어디로 할지 여론조사를 했다는 그 혐의였죠. 제가요 2008년도 MB 출범 초에 정두환 의원이 이제 돌아가신 정두환 의원이 제보고 불러서 MB가
자네를 갖다가 그 합천 하만 의령 거기 단수로 공천했으니 예. 빨리 내려가라가 제가 목요일 밤에 예. 갑자기 내려가가 제가 아파트부터 전세 얻었어요. 예. 근데 끝내 조진래 선배한테 져가지고 조진래 선배도 극단 선택을 했잖아. 예, 그랬네요. 예. 그럼 이게 어느 김대중, 김영삼, 뭐 노태우, 전두환 공천에 초연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게 예. 통칭이에요. 지금까지 그랬죠. 뭐 사실 그 청와대에서 그러니까요. 청와대 이게 몫이란 게 있었어요. 1호 당원이에요. 예. 당비도 박 대통령이 제일 많이 냈어요. 예. 아니 그런데 공천에 여론조사 좀 해가 친박 심는 이게 법으로 처벌할 건 아니잖아. 예. 정치적으로야 뭐 찬반 여러 가지 비난할 수 있지만 예. 따라서 저는 이 국정원 수사 그다음에 이 공천개혁 있잖아요. 예. 이 수사는 윤석열 한동훈 팀이 예. 아주 저는 이게 잘못한 수사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김관진 실장 있죠. 예. 그다음에 이재수 사령관. 이재수 사령관은 수갑까지 채웠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김관진 실장 댓글 몇 개 가지고 어떻게 여론 정권에게 조작합니까? 예. 댓글 한 8,000개도 안 돼요. 북한 애들도 야 윤석열이 보고 완전히 뭐 욕하잖아. 그럼 이게 우리도 이게 대응하다 보면 정치 댓글도 몇 개 다는 거예요. 북한한테 대응하다 보면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엄청난 조작인 것처럼 이런 수사는 저는 과잉이다. 과잉 수사. 따라서 지금 이게 중앙지검장 하면서 우리 그 우파 쪽에 한 수사들 대표적으로 이게 그 국정원 공천개입 그다음에 MB 수사 포함 그다음에 김관진 이재수 등등 이 수사들은 전부 이게 저는 좀 과잉이었다. 사과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것도 이게 구체적으로 김용만처럼 이렇게 김용만 사건을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제가 이게 왜 지금 그 이후에 조국이 그치면서 많이 관행이 바뀌었잖아. 조국이나 정경심이나 포토라인도 안 세우고 그렇죠. 수갑 안 채우잖아요. 그럼 이게 인권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황이 변해서니까 저는 이게 그 당시에 유감을 좀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이것도 총괄적인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을 해야 된다. 상황이 또 바뀌었으니까 인권의식이. 유감 표명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원들도 일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 사법체계 안에서 본인이 맡은 바 의무를 다한 것이다. 또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그 수갑을 채우는 거는 이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건 뭐라고 입이 10개를 할 말이 없잖아. 이재수 사령관. 그렇죠? 나머지는 이게 뭐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기존의 관행으로 흘러오던 걸 너무 이게 법률로 시켜서 법으로 이게 다 심판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이게 법치 만능. 이래서 이게 검찰주의자 아니냐. 이런 게 비판도 일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감을 표명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좀 수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탄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본인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탄핵은 정치권과 헌재에서 한 것이지 이렇게 책임이 없다고 하고 이 특검 수사와 그 다음에 적폐물의 수사, 소위 적폐물의 수사는 총괄적인 유감을 표명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될까요? 물론 뭐. 근데 이거는 진정성의 문제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뭐 탄핵에 대해서까지 뭐 유감을 굳이 표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특검 수사도 중앙지검장 수사 때보다는 좀 덜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게 수사팀장이고 또 이게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건 아니거든요. 특검 때는. 그렇지만 이게 중앙지검장으로서 박 대통령 이제 국정원이나 또 이게 공천개입, 그다음에 MB 수사 있잖아요. 그 외에도 이게 여러 자유파 보수 인사에 대한 수사가 많았죠. 그때 양성태 사법부부터 완전히 자유파 완전히 그 초토식이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이나마 진정성 있게 이게 좀 과잉이 돼서 유감을 표명하는 이게 이제 진정성이 좀 느껴지면 진정성 있는 좀 이게 수용할 수도 있는 거고 진정성 있는 총괄적인 유감 표명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그 빨리 석방 3회까지 이까지 한다면 저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용 그래도 뭐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또 뭐 합리적인 중도층에서 보수층에서는 수용하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일단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윤석열의 수사에 대해서는 저도 제 송큰 혼술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자, 윤석열이라는 캐릭터가, 검사 캐릭터가 제가 쭉 찾아보니 권력 수사를 한 게 그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예요. 김대중 정부 때 특수부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 그 DJ의 측근이라고 했던 경찰청 정보국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을 시키고 김대중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안희정, 또 이상수 그 민주당 사무총장, 또 그 노조 강금원 이렇게 다 구속을 시켰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덕 전 국회 부의장을 구속을 했고
박근혜 정부 그렇게 수사했고 또 문재인 정부도 수사하려다가 지금 쫓겨났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계속 본인이 간 때마다 권력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 수사를 했다. 이것도 박근혜, 이명박도 그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에도 있던데 예. 제가 이제 윤석열이가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적폐몰의 충견이었나? 예, 이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는 이게 제가 답을 적어온 게요. 예. 충견이 뭔지 정의를 해야 돼요. 예. 충견은요. 예. 이성윤, 그다음에 김호수, 예. 심재철 예. 이런 사람이 충견입니다. 예. 충견은요. 예. 선택적 정의입니다. 이 말은 이게 권력한테만 충성하고 예.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굽신굽신하면서 예. 죽은 권력만 무릎뜯는 거 있죠. 예. 이게 충견이에요. 예. 근데 윤석열, 한동훈 있죠. 예. 이 사람들에게 충견은 아니야. 예. 이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그냥 이게 비리만 보이면 다 물어뜯어. 예. 사냥개. 이 사람에게 그냥 검찰주의자 검찰주의. 또는 이게 헌법주의자 예. 이런 게 그 원칙자 예. 이런 거지 선택적 정의는 아니에요. 옛날에 박범계가 아니 윤석열 보고 형 선택적 정의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아니라고 했죠. 선택적 의심이라고 그랬죠. 예. 오히려 반격으로. 예. 따라서 저는 아까 말하는 게 김호수 그다음에 그 이성윤 오늘 기소 뭐 하지만 이런 데 심재철처럼 이런 게 충격이다. 왜?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을 선택적으로 보는. 근데 윤석열, 한동훈은 충견 아니고 그냥 헌법주의자나 검찰주의자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중간 거를 지나왔는데 자 윤석열이 지금 이제 법대로 다 이렇게 수사를 하고 해도 일부에서는 본인이 약간 이 어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삼성 성모병원에 입원을 하고 했을 때 2번이나 형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죠. 유영아가 유영아 변호사가 했는데 그것이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최종적으로 이 승인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2번 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 형집행 정지를 불허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게 저는 윤 총장 책임이 없다 봐요. 청와대 책임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윤 총장이 내가 허수아비입니까? 허수아비 총장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이게 법률상으로는 관할 지검장이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법률상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를 어떻게 일개 검사장이 결정합니까? 그렇죠. 그런 게 청와대에서 민정실, 청와대에서 다 문재인이가 다 결정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부분은 따라서 이게 능력이 없으니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저는 이런 겁니다. 자, 5개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까? 탄핵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그리고 윤석열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특검에서 과잉수사했나? 과잉수사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유감을 표명을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장기간 수감에 가슴 아프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해야 된다. 윤석열은 사면까지. 사면까지. 윤석열은 박근혜 형집행 정치를 반대했나? 어쩔 수 없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문재인이 한 거다. 네 번째,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몰이의 충견이었나? 아니다. 충견은 이성윤, 김호수, 심재철 같은 사람이고 충견이 선택적 아니고 선택적 정의. 그리고 검찰주의자, 헌법주의자다. 마지막,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을 사과해야 되나? 이거 말씀드렸죠. 직접 할 필요는 없다. 보수정권 수사를 사과해야 될까? 총괄적 유감을 표명을 하면 된다. 과잉이라는 거는 아까 그걸 പറഞ്ഞ 삼성 뇌물,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비선진료, 세월호 7시간. 그 정도는 이게 저는 과잉 수사고, 그다음에 아까 이재수, 김관진, 욕도 뜨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끈하게 5가지를 정리를 했고 아마 제 생각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순간 이 문제가 반드시 금명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짧은 시간에 한 40분 동안 이렇게 짚어드렸지만은 이것이 뭐 TV 토론에서도 나올 수 있고 뭐 후보자 토론, 뭐 본선 토론도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막힐 때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다가 제가 마지막 결론 한 말씀 할게요. 말씀드리십시오. 저는 이제 윤 총장을 참 좋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더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게 윤석열 총장과 술도 한번 하면서. 저는 이게 윤 총장이 어차피 이게 보수 후보로 놓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모든 이게 정치 노선이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잖아. 그렇다면 이게 저는 윤 총장이 세 분하고 역사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바로 근데 박근혜, 이명박, 그다음에 이재용. 이 떠나서는 안 돼요.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 삼성. 이 세 분과 역사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결재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과거에 대해서 포괄적이지만 좀 이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까처럼 안타까움과 사죄까지 해서 어떻게든 이게 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보수 적통은 누가 뭐래도 이게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박근혜하고 척을 지고는 정권 탈환이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이게 그 세 분과 손을 잡아야 된다. 역사적인 대화해, 대통합 이걸 강조합니다. 역시 오늘 서정욱 변호사다운 이 명쾌한 해석을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계속 쟁점으로 될 테니 그때마다 제가 서 변호사님 모시고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